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로 유학원입니다. 이번 웹세미나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캐나다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컬리지 편입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편입이 어렵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으로 대부분의 대학교 진학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캐나다는 편입을 통해서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고, 이 캐나다 명문대 편입은 특히 비용적인 부분에서 큰 메리트가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고등학교 성적이 나쁘거나 아직 영어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캐나다 대학교에 바로 진학하기보다는 이런 컬리지를 통해서 편입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데요. 이번 웹세미나에서는 매년 많은 학생들을 캐나다 UBC, SFU 같은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있는 알렉산더 컬리지 담당자를 모셔서 전체적인 내용과 학생들의 후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Q&A에 남겨주시거나 채팅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담당자분들이 캐나다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그 접속 상태가 나쁠 수도 있고, 특히 동영상을 재생할 때 조금 끊길 수 있지만 이런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캐나다에서 귀한 분들 모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알렉산더 컬리지 담당자분 모셔서 웹 PPT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호스트가 어느 분이시죠? 저로 되어 있는 네이스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알렉산더 컬리지의 한인 담당자이면서 또 마케팅 부서의 팀장인 아네스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귀하신 시간 또 이렇게 저희 그 웹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그 컬리지를 통해서 명문대를 진학하는 방법에 대하여 좀 약간 많이 포커스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 전에 아마도 오늘 그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아직 정확하게 내가 캐나다다 아니면 뭐 미국이다 다른 나라다 결정을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디서 공부를 이어가실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캐나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일단은 캐나다라는 국가는요, 언어가 두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영어와 프랑스어가 약간 모국어처럼 사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프랑스어는 퀘벡이라는 주에만 도깨비로 인해서 유명해졌죠. 그 주에서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 외에 다른 12개의 주와 준주에서는 다 영어가 거의 대부분 모국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면적으로 따지면 한국의 대략 100배 정도 되는 사이즈의 나라이다 보니까 꽤 많이 커요. 근데 그에 비해 인구가 한국보다 훨씬 더 적은 3,700만 정도의 인구가 이 캐나다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약간 여유로운 나라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캐나다에 대해서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민족 국가라 아무래도 그 어떤 나라보다 그런 인종차별이라던가 이게 굉장히 좀 엄격하게 여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실 일이 거의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뭐 아름다운 뭐 자연환경, 깨끗한 뭐 공기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캐나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마 많은 나라 뉴스들도 많이 접하실 거예요. 경제 침체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 캐나다는 복지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직이었던 전문직이었던 또는 자영업자였던 지금 현재 진행하시던 일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못하신 경우에는 4개월 동안 매달 2,000불, 그러니까 대략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그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달 모든 분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움이 훨씬 더 적고요. 나중에 노후에도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캐나다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장점을 꼽자면 사회복지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을 떠나 좀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캐나다가 가장 좀 수월하게 이민을 하실 수 있는 나라예요. 과거에는 호주나 네덜란드를 좀 많이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이민이 많이 막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민이 열려 있는 나라는 거의 캐나다가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이민은 교육을 통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참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나다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밴쿠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캐나다라는 나라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 13개의 이렇게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육은 각각의 주마다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육은 주정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가 교육 제도가 굉장히 다른 나라처럼 다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오늘 이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얘기할 그 교육 편입 제도에 대해서도 좀 포커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BC주만이 갖고 있는 그 교육 제도가 BC 트랜스퍼 시스템은 BC주에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제일 꼽는 건 그 캐나다를 생각을 하셨을 때 아름다운 자연 환경, 뭐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자연 환경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실질적으로 그곳은 밴쿠버 비치주, 사실 비치주에밖에 위치하지 않아요. 로키 산맥 이후로 동쪽으로는 다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씨 또한 매우 춥지만 밴쿠버는 굉장히 온화한 날씨를 가지고 있고 한국과도 가장 가까운 그 도시라는 거 그것 또한 하나의 좀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과거 토론토에서 10년, 15년을 넘게 살았지만 그 15시간의 비행시간과 10시간의 비행시간이 꽤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영상으로 밴쿠버라는 도시는 어떠한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잠시만 제가 비디오 먼저 잠시 플레이 해드리겠습니다. If you're thinking of emigrating to Canada, or more specifically moving to Vancouver, then you're thinking along the right lines if you're looking for a sophisticated city, a place where culture is valued, and where the quality of life is about as high as it gets. Welcome to Vancouver. Ranking third in the 2019 Best Country in the World report, Canada has a lot to offer, not only in its landscapes, clean cities, and friendly people, but also in terms of safety, work satisfaction, and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If you worry about moving to Canada because of the cold winters, then think again. Vancouver is often stated as being the place with the best climate in the country, and for good reason. It's beautifully mild in Vancouver, with heavy snowfalls rare during the winter. This is due to the city being so close to the ocean. But it's not at all difficult to get to the snow if you really want to, as the mountains and ski slopes are close by. During the spring, the city's famous cherry blossoms come into bloom, and the streets are a wonderful sight. If you ever need a break from studies or work, Vancouver caters to several exciting activities throughout the year. Enjoy a scenic bike ride along our seawall, cheer over a roaring crowd during one of our sporting events, or treat yourself to some of our locally sourced and fresh seafood. As a coastal city with an active seaport, Vancouver is home to many ethnicities and is a haven to many cultures. You'll be able to experience everything from Lunar New Year events, the Indian celebration of Diwali, and the European summer solstice. Meeting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is as easy as visiting a local event, so you'll always have an opportunity to practice any language skills. You can also enjoy the ease of access with our transit system, which connects you to all major cities in the Lower Mainland. Visiting the mountains is only a 15-minute transit ride from our main downtown area. If you're looking to start a new life abroad, visit Vancouver and see for yourself why we're considered one of the best cities in the world to live in. 네, 방금 비디오로 밴쿠버의 약간 영상을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바다, 그 앞에 있는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가 그 바다하고 걸어서 5분도 아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그 밴쿠버 자체가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제가 본격적으로 좀 저희 학교 그리고 그 대학 편입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캠퍼스는 두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버나비라는 명칭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한국으로 따지면 지하철로 대략 한 35분에서 40분 정도에 위치한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밴쿠버에서 버나비까지 스카이트레인이 이제 지상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스카이트레인으로 한 40분 안에 통하기 굉장히 용이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 수는 저희가 1년에 3,500명에서 한 4,000명의 학생분들이 저희 학교에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중 한국인 학생 수를 이제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해봤을
봤을 때 1년에 한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의 학생분들이 매년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사실 3개로 굉장히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University Transfer Program, 편입학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가 Associate Degree Program, 2년제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English for Academic Purpose라고 해서 저희가 EAP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는데, 영어가 혹시 바로 정규 레벨로 들어오기 힘드신 학생분들은 저희의 다양한 레벨로 구성되어 있는 그 대학 부설 영어 과정 EAP를 통해서도 진학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University Transfer 편입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편입학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입학 시스템이라는 것은 BC주에만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 BC Transfer Guide CA라는 웹사이트이 이 BC주에 위치하고 계신 모든 컬리지와 대학에서는 거의 교과서처럼 저희가 사용하고 보고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여기를 통해 어느 학교에 어떤 과목이 어느 대학이 어떠한 과목으로 편입이 되는지 학점 인정이 되는지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웹사이트는 여기 보시다시피 주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BC주의 어드미션과 트랜스퍼를 담당하는 그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장할 수 있는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경제 과목을 예를 들어서 UBC 경영학부를 가시는 친구들은 경제학 과목을 꼭 들어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 UBC에서 이컨 101이라는 과목을 꼭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럼 알렉산더 컬리지에서 도대체 무슨 과목을 들어야 UBC의 이컨 101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까 그 BC 트랜스퍼 가이드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게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컬리지의 이컨 103라는 3학점의 과목은 SFU로는 이컨 103 3학점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 UBC로는 이컨 101으로 3학점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아예 다 일일이 한 과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시지 않고 내가 잘못된 과목을 들으면 어떡하지? 이게 편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전혀 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저희가 여기 캐나다 BC주에서는 이 메인랜드 안에서는 보통 대부분의 대학이 한 과목이 보통 3학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24학점 이상, 그 뜻은 한 8과목을 얘기하거든요. 8과목 이상 컬리지에서 과목을 이수를 하시면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48학점 16과목에서 가장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은 20과목이에요. 60학점까지 취득을 하시면 3학년으로 편입이 지원이 가능하세요. 보통 4년제 대학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점 수를 얘기하면 120학점이고요. 그 120학점을 과목 수로 얘기하면 대략 40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년 1년마다 그 30학점 10과목을 이수하면 4년이 졸업이 되는데 1학년, 2학년에 해당하는 20과목까지 반까지는 타 학교에서 가지고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많이 가는 대학, UBC, SFU만 되나요? 아니에요. BC주에 있는 모든 대학으로 가능하시고요. 심지어 여기엔 제가 리스트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2년제 공립학교 가고 싶은데 거기도 아무래도 그 입학 조건 자체가 저희 학교보다는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같은 BC주 안에 있다면 이 BC 트랜스퍼 가이드를 통해서 크레딧 호환이 어떻게 학점이 어떻게 호환되는지를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BC주에 있는 어떠한 대학도 다 가능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주에 관련돼서는 이따가 끝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왜 편입을 선택할까요? 보통 대부분 이유는 3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다 이 3가지의 이유로 저희 학교를 찾아오세요. 첫 번째, 제가 고등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또는
저 한국에서 검정고시로 제가 졸업을 해서 대학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이유를 해서 편입을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는 저 영어 IELTS 6.5를 바로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 그 당일날의 운이 너무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필요한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버롤만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밴드가 6.0 이상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좀 힘드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또 저희 학교에 오셔서 편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학비. 아마 이것도 요즘은 굉장히 클 거예요. 요즘 젊은 학생분들도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거 되게 감사해서 정말 스스로도 열심히 절약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워낙에 대학교 학비가 비싸거든요. 제가 자세한 학비 비교는 좀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이유로 보통 이제 편입을 선택하시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내가 고등학교 점수가 나쁜데 좋지 않은데 또는 나는 검정고시를 나왔는데 세계 명문대인 UBC, SFU 여기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왜냐하면 BC주의 모든 대학교 웹사이트를 보시면 이 지금 차트는 저희 학교에서 따온 그 차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UBC 웹사이트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스크린 캡처해서 여기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UBC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 뭐 SFU, UVic 모든 대학들이 같은 내용을 웹사이트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4학점 8과목 이상을 이수하신 경우에는 그 편입 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교 측으로 입학이 되실 시에 오롯이 저희 학교에서 이수하신 그 점수로만 이발류에이트 된다고 하죠. 채점이 돼서 합격 통지가 오기 때문에 과거 내가 하이스쿨이 어땠던 정말 심지어 졸업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분들도 문제없이 편입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 7개에서 23개의 크레딧을 가진 경우에는 하이스쿨도 GPA가 맞아야 되고 컬리지 GPA도 채점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4학점 하는 이유가 과거의 기록을 나는 쓰고 싶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 8과목 이상만 필요한 과목들을 골라서 이수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편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점수예요. 대학들도 다 영어 보던데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혹 학생분들 중에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편입을 할까? 컬리지를 통해 편입을 할까? 아니면 내가 국제 고등학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크레딧 스쿨들은 보통 동부 쪽에 더 많이 위치하고 있기는 한데요. 토론토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긴 한데 내가 고등학교에 과정을 해서 그냥 입학을 할까? 아니면은 편입을 할까? 두 가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그 학비 절감에 대한 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영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캐나다라는 나라는 대학교에서 모든 4년제 대학교에서 적어도 3년, 보통 4년 동안 캐나다 안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였거나 살아가지 않았으면 아무리 내가 12학년 고등학교 우리나라로 따지면 3학년에 해당하는 거죠. 12학년 영어를 아무리 점수를 100점 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IELTS 토플을 꼭 제출하셔야 해요. 근데 컬리지에서 영어 점수를 이수하시게 되시면 이 영어라는 점수가 그냥 점수 조건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학을 졸업하기에 꼭 필요한 영문학을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IELTS나 토플의 점수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저희 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영어 과정을 UBC는 2과목, SFU는 1과목, 근데 학교마다 이렇게 또 요구하는 과목 개수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과목을 채우시면 그 과목은 내가 대학 졸업할 때 꼭 필요한 영문학의 조건도 채울 수 있고 추가적으로 IELTS나 토플을 또 안 봐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장점을 이렇게 취득하신다고 하셔야 되나? 네, 획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되게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비 비교. 아까 제가 왜 고등학교로 만약에 진학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신다면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결정은 아닌데 약간 학비에 대한 절감으로 시간과 학비의 절약을 생각을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이미 나는 고등학교 과정 3학년을 다 나왔는데 다시 고등학교 과정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기본이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럼 1년, 2년에 해당되는 그 생활비도 있고요.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비도 있으실 거예요. 플러스 대학으로 진학하셨을 때 1학년부터 학비가 시작이 돼서 앞으로 또 4년 추가적인 4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번 학비를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10과목,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하기 위해서 40과목을 이수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10과목을 저희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수하시고 나머지 30과목만 대학에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점당의 가격과 제가 1년 10과목 기준에 해당하는 학비를 다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조금 가장 좀 익스트림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학교에서 많이 가기 때문에 UBC 경영, UBC 사우더 스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캐나다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영대학이 있어요. 그럼 UBC 사우더의 1년 국제학생의 학비는 51,000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대략 그냥 어림잡아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년에 10과목에 해당하는 학비가. 근데 그 10과목을 저희 학교에서 이수하시게 되면 17,400불 정도에 해당하는 학비로 같은 과목을 대신 이수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서 2년을 공부하시고 3학년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2년만 졸업하셔서 UBC 졸업장을 따신 학생분들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UBC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공부하신 학생분들의 학비 비교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국 돈으로 5, 6천만 원 이상의 그 학비 차익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뭐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하셨다면 생활비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학비 절약에는 아마 이 편입학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차트와는 관련 없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캐나다는 4년제 대학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이 대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나라는 고3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게 매우 어렵잖아요. 좋은 대학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정말 어렵다면 사실 캐나다에서는 대학에 1학년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뭐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1년을 버티는 게 거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뭐 여기서 대학을 나왔고 제 친구들, 제 뭐 가족 다 많은 경험이 있고 지금 현재 학생들도 제가 알고 있지만 제일 어려운 시절이 1학년이기 때문에 그 1학년에 거의 반에 해당하는 학생분들이 거의 학고를 먹는 수준이라서 약간 그 어려운 시간을 살짝 우회해서 돌아간다는 장점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의 편입률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차트는 2017년도라 조금 뭐 몇 년 전이기는 한데 지금 2019년도에 사실 그 합격률 명수도 저희가 UBC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과거의 넘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한 70% 이상의 지원한 학생이 대부분 다 성공적으로 편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 2017년도에는 UBC 경영에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전원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인문학 과정 하면은 보통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쪽으로는 거의 8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합격률을 갖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SFU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2, 3년간은 더 이상 학교들에게 그 본인들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넘버를 갖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보통 UBC가 붙기 전에 SFU가 먼저 붙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이 SFU는 좀 더 UBC보다 아직까지도 좀 더 수월하게 입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까 3,600 명이 한국 알렉산더 컬리지에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뭐 100몇이면 200명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학교에 제가 아까 프로그램이 3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대학교 편입학을 선택해 주시는 그 국적의 학생은 딱 2국적이에요. 한국분, 중국 학생분들 이렇게 2국적으로 나눠져 있고 나머지 뭐 라틴 아메리카라던가 이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그 학생분들은 대부분 저희 학교 2년 졸업과정을 하시기 때문에 숫자가 비교적으로 적어 보이실 수는 있겠으나 저희 학교가 이 캐나다 BC주 안에서 국제학생을 UBC나 SFU로 특히 UBC로 가장 많이 보내는 1위 학교라는 거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종로 유학원에서 보내주셨던 학생분의 케이스인데 이 학생분은 저희 학교에서 18과목을 이수를 하셨고요. 한 1년 반 정도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목을 가지고 SFU 컴퓨터 사이언스, 요즘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 SFU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SFU 컴퓨터 사이언스 3학년으로 편입에 성공을 하셨는데 심지어 장학금 3,500
불까지도 SFU 측에서 받고 이렇게 편입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한 학생을 또 보여드리면 이 학생분의 경우에는 과거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이수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영어가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낮은 EAP 레벨로 저희 학교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후 이어서 저희 학교에서 18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를 해서 UBC 이코노믹스 3학년, UBC 경제학과 3학년으로 편입을 하셨는데 편입 시 심지어 장학금 6,000불을 받게 되셨고요. 이 학생분의 경우에는 UBC뿐만이 아니라 SFU와 그다음에 토론토 대학 UofT라고 토론토 대학까지도 다 합격을 하신 학생분이셔서 근데 이제 UBC가 장학금 준다고 하니까 UBC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세 학교 모두 다 합격한 사례도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고요. 아주 최근 이거 한 일주 전이에요. 저희 학생이 여기 보이시죠? 2020년도 4월 22일 날 받은 편지를 저한테 너무 기쁘게 보내주면서 이메일을 보내줬는데 이 친구는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는 일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UBC 경영을 일지망으로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이라 UBC 경영은 5월 중에 보통 5월에서 6월 중에 발표가 나기 때문에 아직 답을 못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SFU는 이미 인문학 쪽으로는 이미 편입에 성공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9과목 이수하시고 2학년으로 벌써 합격한 학생분 사례도 하나 같이 보여드립니다. 이 학생이 저한테 되게 재밌는 이메일, 되게 재밌고 되게 착한 학생이에요. 저랑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자주 오시는 학생분들한테 제가 어떻게든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최대한으로 저는 보내드리거든요. 뭐 필요한 정보 웹사이트나 프린트해서 하이라이트까지 해서 다 보내드리고 스케줄 짜갖고 언제 어떻게 몇 과목을 어디까지 있어야 되는지 언제 지원해야 되는지 심지어 사실 하면 안 되지만 저희 학교 교수님 누가 솔직히 좀 점수를 잘 주는지 이런 야란 팁까지도 저는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학생분이 지금 이제 UBC 사우더를 기다리고 있고 빨리 학교 비디오 찍고 싶다고 성공 사례 비디오 찍고 싶다고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메일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이메일이라 제가 같이 하면서 도대체 이 학생이 찍고 싶어하는 비디오가 어떤 건지 저희 학교 학생들, 한국 학생분들 그 성공 사례들 비디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I am Sang Khan. Hi, my name is Brian. My name is Kyle Lee. My name is Leo. I'm Haley. I'm from Korea, and I started Alexander College 2017 March semester in my third year in marketing at UBC. This is my second time visiting Vancouver. I was in Alexander College for 2 years, and I just transferred to UBC Sauer School of Business. I now transferred to UBC Science. I'm taking a lot of marketing courses and other elective courses at UBC to become a better marketing candidate in my future. I wanted to make my own business, like as my father did. So there was a motivation. So I wanted to take the commerce programs in Alexander College and UBC. I have decided to become an advertising marketer, like advertising manager. So that's why I studied abroad in Canada as well. Eventually, I want to come up to study in a legal system in the future in Vancouver, if that's possible. After turning into third year, I found that I really need to have some experiences as an internship or part-time jobs, and I used my experiences at AC. Most important thing I learned here is how to manage people, relationships, and I can learn, okay, this is how to treat different cultures. Everything Alexander College were welcoming me, and it was really comfortable to stay in Alexander College. It's really great place because all the people are really kind, and education sector is really great. There will definitely be more kind and more seeking out to help you, even though you're in difficult situation that they can help. They always provide you really good events or stuff that we get, and it is really helpful for our students. I confidently said I have leadership skills because I was a VP of Alexander College Student Association, and so I really wanted to say to Alexander Colle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various events and activities in Alexander College because it can be really good experiences for their resume, not only for transfer to UBC or SFU.
네, 그래서 저희 자랑스러운 제가 너무너무 이뻐하는 네, 저희 학생들의 비디오를 지금 방금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학교 안에서도 약간 파트타임 잡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학생분들의 그 약간 발룬티어라던가 이런 부분들 왜냐면 대학 진학하실 때 특히 경영 그쪽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뭐 BC주에만 명문대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토론토에 대학이 좀 더 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토론토 대학을 가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주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일단은 BC주가 아닌 지역은 저희가 보장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편입학 제도라는 것이 설립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나 지금 여기 링크 제가 링크를 클릭하면 좀 약간 또 뜨는 게 많아서 클릭은 지금 못하겠지만 옆에 이제 이미지를 제가 참조를 해드렸어요. 토론토 대학 웹사이트에 확인을 해보시면 과거에 뭐 2015, 2017, 2018, 2020년도 각각 해마다 저희 학교에서 편입한 학생들의 크레딧이 어떤 과목이 그 토론토 대학의 어떤 과목으로 편입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도와드리냐면 일단은 BC주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나는 공대를 가고 싶어요. 또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고 싶어요. 경영을 가고 싶어요. 하신다면 저는 항상 일지망으로는 일단 BC주 안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보통 대학교 1학년에서 요구하는 과목 그 파운데이션 과정이라고 하는데 1학년의 전반적인 과정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 UBC나 SFU를 먼저 일지망으로 맞춰서 공부를 하시되 교양이나 이런 걸 선택하실 때 그 전공 과목까지도 예를 들어서 난 토론토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확인해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 이거 된 기록이 있네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다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왜 검정고시였던 학생분도 그 토론토 대학 다 붙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한 18과목이었나 그때 이수를 했는데 한 2과목 빼고는 모두 다 편입이 됐던 사례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영어가 다시 필요하지 않았어요. IELTS나 TOEFL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학생뿐만 아니라 최근에 U of T 토론토 대학의 이코노믹스하고 매스메릭 그 수학과 경제학 그 전공 뭐라고 하죠? 복수 전공이라고나 한국말로 그 컴바인 메이저로도 편입한 사례도 있어서 영어 조건 추가 없이 불가능하시지는 않으세요. 다만 보장이라는 걸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도와드린다라는 거. 토론토 대학뿐만이 아니라 캘거리에 있는 곳, 그다음에 뭐 뉴파운드랜드에 있는 뭐 메모리얼 유니버시티라던가 뭐 유니버시티 오브 위니펙이라던가 다른 주에도 편입하신 한국 학생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 다만 저희가 가장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일단은 BC주 대학, 하지만 다른 주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편입학이라는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저희 학교에서만, 많은 학교는 아니지만 저희 학교에서만 제공해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왜? 사실상 편입학을 하려고 하면 BC주 오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저희 한국 학생이라면 거의 저희 학교에서 대부분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2년제만 졸업하신 학생분들 좀 더 다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대학교, 난 명문대를 진학할 거야 한다면 BC주에서는 거의 저희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한국 분들은 공부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높은 편입률. 저희가 UBC로는 가장 국제학생을 많이 보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아마도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입학 조건이 다른 공립 컬리지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EAP로 시작하실 수 있고 EAP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이따 나올 거지만 심지어 영어 레벨이 높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제한되긴 했지만 그래도 대학교 과목을 굉장히 빠르게 시작하실 수 있는 또 장점도 갖고 있어요. 통학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되어 있고 저희는 스카이트레인 그 지하철과 같은 그곳에서 거의 걸어서 2분? 다음도 아마 이따가 저희 밴쿠버 지사, 그 종로유학원 밴쿠버 지사 팀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희 위치가 굉장히 가깝고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학비로서 굉장히 좀 어포러블한 좀 이렇게 경제적인 학비, 제가 좀 저렴한이라고 썼는데 조금 없어 보이네요. 네, 경제적인 학비, 네, 경제적인 학비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학기 제도가 컬리지 중에선 거의 저희가 유일하게 4학기 제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소리는 내가 조금 공부가 어려우면 늘려서
1년에 좀 늘려서 조금씩 들어도 충분히 시간 안에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고, 반대로 공부를 너무 잘하시고 열정 너무 넘치신 학생분은 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최단시간에 빨리 편입하겠다 하신다면 다른 어느 학교보다도 크레딧을 1년 안에 가장 많이 취득하실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시간을 편안하게 조절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학교의 1등 장점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저희 학교의 전 과목 무료 과외 시스템이에요. 라이팅 앤 러닝 센터라고 해서 저희 학교 학생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게 영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전 과목, 과학이면 과학, 수학이면 수학, 경제면 경제, 심리면 심리, 내가 렉처를 들어갔는데 도대체 이해가 처음이라 긴장도 하고 못 알아듣겠어요. 내일 당장 에세이를 제출해야 돼요. 내일 당장 매스 시험인데 이 문제가 죽어도 안 풀려요. 그러면 아주 손쉽게 그냥 저희 온라인 그 과외센터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약속을 잡으시면 1대1로 30분에서 1시간까지 무료 과외를 교수님으로부터, 교수님이 아니실 경우에는 그 교수님의 어시스턴트 분, 그러니까 피어 튜터링이 아니에요.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교수님, 그러니까 높은 퀄리티의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시는 과외이기 때문에 이 과외가 저희 학교의 이 편입을 거의 보장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번 받으신 분은 한 번만 받는 일은 없어요.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 받으시면 거의 매주 학생분들이 약속을 잡고, 그것의 장점은 사실상 아무래도 컬리지에서 공부하다 대학교 가서 잘 따라가나요? 갑자기 대학 가면 어려울 텐데 잘 따라가나요? 이 과외센터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4년제로 넘어가셔서도 훨씬 더 그냥 바로 입학을, 왜냐면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이 교육 스타일은 완전히 틀려요, 캐나다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컬리지에서 한번 대학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들어가시는 분이 훨씬 더 졸업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정말 지금 좀 흥분한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저희 학교의 부서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건 잠깐 제 자랑이긴 한데, 제가 한국말로 저는 거의 지금 8년간 저희 알렉산더 컬리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말 수백 명이 넘는 학생분들의 편입을 도와줬고, 어느 학교에 어느 학과에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고 점수는 어떻게 따야 되고, 과목이 많을 때는 언제를 좋은 점수를 따야 되고 빨리 앞에 좋은 점수를 따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한 가장 많은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 수 있어서, 한국말로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이 가능한 학교는 거의 저희 학교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리고 심지어 저희 새로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선생님도 저희가 한국분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말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 학생분들이 걱정을 좀 거의 안 하세요. 아,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어느 학교나 우수한 교수진, 교직원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사립학교인지라 가끔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수님 괜찮은가? 저희 교수님 유유시 교수님이시고요. 저희 교수님 다른 공립대학교에서 다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에요. 전혀 뭐 공립컬리지나 공립대학에서 다 강의하시던 교수님 또는 같이 강의를 하고 계신 그런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교수진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리밋돼서 길게는 설명 못 드리지만, 한국에서 제가 문과 고등학교 졸업하셨어요? 저는 근데 공대 가고 싶어요. 저희 학교 통하시면 가능합니다. 모든 그 과학, 보통 2과목 정도, 수학하고 하면 3과목 정도만 전 과정이라고 하죠. 한 학기에 다 들으실 수 있는데, 그런 과목을 미리 이수하시면 충분히 공대로도, 난 문과였지만 공대로도 이과로 전과로 가능하십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2가지 더 프로그램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아까 저희 학교에도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준학사 학위라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점점 한국 분들도 이 과정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첫 번째 이유는 이 2년 과정에 대한 그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준학사 학위 과정을 끝내시고 졸업장을 받아도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세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다 트랜스퍼러블 크레딧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편입 가능한 과목들이기 때문에, 졸업 먼저 해서 일단 2년제 거 따놓고 4년제로 옮겨서 4년제 배출러 학사 학위 따고 이게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예를 들어서 먼저, 이게 가장 좀 많이 좀 한국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신데, 일단 2년제를 먼저 졸업해서 캐나다만의 장점, 아까 제가 이민이 열려있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일단 2년제 이상의 공립학교 또는 디그리, 저희처럼 어소시에이트 디그리가 그란티드된 학교들은 졸업하시고 나면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포스트 그라듀에이션 워크 퍼밋이라는 것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 학교 먼저 졸업을 하세요. 3년 워크 퍼밋을 받으세요. 그리고 일을 찾아요.
내가 두 가지의 이민 방법이 있는데, 이민 방법은 제가 뭐 이민 법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좀 설명드리기가 그렇지만 두 가지의 이민이 보통 있어요. 경력 이민과 주정부 이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잡을 잡아서 1년 동안 경력을 쌓아서도 이민을 하실 수가 있고, 어딘가에 그 주정부 그 어떤 잡 타이틀에 맞는 그 직군을 구하신다면 주정부 이민을 통해서도 또 이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민 신청을 해서 내가 이민자가, 캐나다 이민자가 되면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이냐? 내가 이민자가 된 다음에 대학으로 편입을 그래도 원해요. 왜냐하면 좀 길게 보니까 대학으로 편입을 하실 때 학비가, 아까 제가 국제학생 학비 한 5천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5만 불, 막 4만 불 말씀드렸잖아요. 10분의 1로 떨어져요. 5천 불, 6천 불, 7천 불이에요. 그래서 이민자의 학비는 거의 8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학교 자체에서 일단 국제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동안 최대한의 절약을 좀 하시고, 학비에 대한 절약을 하시고 영주권까지 취득하신 다음에 대학으로 진학하시면 거기서 훨씬 더 많은 학비를 절감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그 장점을 또 혜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캐나다 영주권을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잠깐 돈해서 좀 그렇게 한데, 돈의 액수로 환산을 했을 때 7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영주권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맨 앞에 설명드린 아마 사회보장제도 때문일 거예요. 모든 의료가 물론 좀 느리긴 하지만 모든 의료가 모두가 공짜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캐나다에서 모든 수술 다 공짜로 하시고, 이런 메디컬적인 것이 거의 대부분이 무료이고, 아까 복지라던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라에서 주는 복지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 어소시에이트 준학사 학위 과정을 하시는 동안에는 풀타임 공부하실 때 공부하시면서 파트타임으로 주당 20시간까지도 근무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학교 자체에서도 학생분들 페이하고 스튜던트 워커도 많이 하이하고 있고, 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근무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뭐 부부분이신 경우, 한 분이 영주권을 좀 일을 하고 싶으신 경우, 저희 학교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한 배우자분이 공부하시면 상대 배우자분이 동반 워크퍼밋도 신청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런 베네핏 때문에, 그런 이득 때문에, 이제 혜택 때문에 선택해 주시는 분이 좀 많으시고, 대신에 전공이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너럴한 인문학, Associate of Arts라고 해서 미술이 아니고요. 그냥 제너럴한 인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인문경영, 인문경제, 인문심리, 인문사회학, 그 다음에 과학, 이렇게까지 6가지의 전공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Associate of Arts, Sociology, 사회학은 아주 최근에 애드된 거고요. 지금도 계속 저희가 더 애드하려고 전공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AP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영어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굉장히 낮은 비기너 레벨, English 595라는 비기너 레벨부터 중급 레벨, 그리고 고급 레벨까지 다양하게 5개의 레벨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098이라는 레벨은 IELTS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대략 IELTS 오버롤 5.0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 대학 갈 때 6.5 필요하고 저희 컬리지 정규로 들어오시려면 6.0이 필요하신데, 나는 5.0이다, 뭐 조금 세분화된 조건도 있지만 5.0이다, 그러면 한 098 레벨이세요. 그럼 098 레벨일 때 가장 큰 장점은 정규 과목을 함께 2과목까지 같은 학기에 수강하실 수 있어요. EAP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정규 과목도 빨리 시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은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아직 다 풀리 대학교 과목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수학에 집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많이 암기에 집중되어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함께 수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099 같은 경우는 최대 3과목까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학교보다도 시간을 절약하시고 조금 더 빨리 시작하실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 2개 정도 슬라이드가 남았는데, 아무래도 바로 캐나다에 보통 오시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조금 드물어요. 대학 나오시고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다시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본 대부분의 학생분들은 거의 다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고 아니면 일을 잡아서 계속 살고 계세요. 미국이랑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미국에서 대학 나온 분들은 좀 많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좀 더 많은데, 왜냐면 워낙에 영주권 취득도 어렵고 잡을 인터내셔널이라는 신분으로서 잡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캐나다는 좀 더
좀 이렇게 살기도 좋을 뿐더러 총기 소지 이런 거 안 되잖아. 굉장히 치안이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좀 많이 여유롭고 이런 나라라 살기 희망하시는데, 살기 희망하신다면 아무래도 취업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캐나다 그 BC주 노동부에서 제공해준 그 자료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10년간 2018년도에서 2028년도를 얘기하는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한 8년 남았겠네요. 향후 10년간 90만 3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더 창출될 예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 과거에는 조금 고등학교만 나와도 또는 기술직을 나와도 잡이 이제 많이 쉽게 잡았었다면, 앞으로는 적어도 77% 이상은 전문대 2년제 컬리지 이상의 고등교육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많이 이제 창출될 일자리는 비즈니스 계통 또는 서비스업 계통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다른 나라도 뭐 많이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BC주도 역시나 약간 인구가 점점 고령화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많이 늘어날 좀 특징적인 그 직업군은 사회복지 계열이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보건 이런 쪽에 해당한 직군이 많이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자동화. 캐나다가 은근히 신기하게 IT가 빨라요. 캐나다 인터넷이 한국 다음이에요. 2위예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 스피드가, 아마 캐나다 사시는 분들 벨 맨날 선전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스피드가 2위로 빠른 나라예요.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생각에. 저는 한국은 아무튼 IT는 뭐 따라갈 수가 없는 나라니까. 근데 캐나다가 그 어토메이션 자동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어서 캐나다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비행기에서 공항 딱 내리자마자 모든 게 자동이에요. 사람 안 만나요. 여기는 다 클릭해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자동화 때문인지, 특히 이제 아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이 대유행 사태 때문에 아마 더 온라인에 관련된 아마 일자리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미 2018년도에 예상을 했을 때 전문적인 그 이공계 쪽이나 컴퓨터 관련 이런 IT 개혁 쪽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공부를 앞으로 나 뭐 하지? 나 뭐 하고 싶지? 이런 거 생각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참조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제가 하나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실 굉장히 위기예요. 여러 나라가 굉장히 챌린지한 타임을 모두가 겪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런지, 언제까지 모든 게 온라인으로 돌아갈런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지금 이 위기가 챌린지인 시간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뒤로 내 계획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늦추는 것보다, 모든 게 그대로 진행되는데 그게 온라인으로 지금 전환됐다라는 것 뿐인데,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일찍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모든 그 과목들은 그대로 대학교에 다 트랜스퍼 할 수 있게 학점이 그대로 인정되는 과목을 미리 빨리 공부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시작하는 학기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생활비와 경비를 많이 절약하실 수도 있으세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공부하실 수 있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봄학기하고 여름학기는 다 해외에서 공부해도 괜찮다, 국제학생 공부해도 괜찮다라고 이미 캐나다 이민국에서 공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또 시간도 느리는 것보다 당연히 빨리 절약하실 수도 있고,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추가 절약을 하실 수 있게, 심지어 신청비도 저희 입학 신청비가 200불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대략 18만 원,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부 상당도 저희가 무료로 혜택을 보내드리고 있고, 요번 다가오는 가을 9월, 2020년 9월 학기와 그 다음 해 2021년 겨울 학기를 시작하신 학생에 한해서 1년 상당의 학비를 미리 만약에 이렇게 납부해 주실 경우에는, 아까 제가 왜 EAP 레벨 되게 많잖아요. 그 첫 학기에 EAP에 해당하는 하나의 레벨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최대로는 4,980불에 해당하는 거의 500만 원 가까운 그 상당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금 딱 요번 다가오는 가을 학기와 겨울 학기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런 혜택은 사실 제가 근무한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마 학교 측에서도 지금 이 대유행 상태가 모든 나라의 많은 분들이 힘든 거를 알고 있어서 좀 최대한 저희도 같이 돕고 좀 할 수 있도록, 사실 저희 학교가 굉장히 많은 도네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2월에 그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거기 제 뉴스 네이버에서 아티클을 봤어요. 지금 그 의료 장비가 부족하다고 기사 난 걸 봐서 저희 부사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의료 1000개 고글을 준비하셔서 바로 계명대학교 쪽으로 저희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감사패 그것도 받고, 그만큼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라는 저희 알렉산더 컬리지라는 학교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혜택과 최대한의 도움을 학생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학교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에 이따가 또 많은 퀘션도 받겠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여기 종로 유학원 분들도 저희 학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너무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네. 마치 질문을 보신 것처럼 질문에 대한 답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요? 네. 네. 그러면 지금 Q&A 더 해주실 분들은 지금 주시고 짧게 저희 종로 유학원 잠깐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로 유학원은 그냥 제일 먼저 믿을 수 있는 유학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12년 연속 브랜드 선호도 대학생 선호도 1위이고요. 약간 공인된 신뢰성을 갖고 있는 유학원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유학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38년 된 유학원이고 10,000개 이상의 뭐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등 대부분의 국가의 학교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 정보들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최근의 정보 그리고 유학 트렌드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외 직영지사에서 학생들을 관리해서 안전하고요. 숙련된 전문 상담원들이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어떤 유학원에 가면 한 학교만 팔고 뭐 이렇게 한 학교만 강요해. 저희는 그렇지 않고 전문가들이 학생 한 분 한 분한테 맞는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서울에 이 6개 지사를 포함해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전주, 광주 그리고 부산에 2개 총 14개의 국내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디를 가시더라도 꼭 뭐 유학 상담은 서울에서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가까운 도시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설명드린 알렉산더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 지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혹시 적응에 실패한 학생들이 많나요? 한국에서만 공부한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밴쿠버 지사 팀장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희 현지지사에서는 학업 지원, 생활 지원, 적응 및 숙소 지원, 진학 지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종로관 밴쿠버에서 정익수 팀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웹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이제 종로여건 밴쿠버 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편입을 위한 팁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저희 학생들이 편입을 공부했던 저희 학생들의 그런 피드백을 함께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화면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여학원은 밴쿠버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각종 어학원이랑 대학교 그리고 교통교충지와 근접하여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방문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특히나 오늘 이제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이제 알렉산더 컬리지와는 저희 걸어서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이제 알렉산더 컬리지 학생들도 저희와 상담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리고 뭐 학교 가면서도 저희한테 방문도 주시고 네, 그렇고 이제 저희가 뭐 시설 이용이나 아니면은 뭐 학교 상담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뭐 생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예, 자주 방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밴쿠버 지사에서 드리는 현지 서비스는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눠봤어요. 이제 가장 먼저 현지 정착 서비스 중에서 숙소 배정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학업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저희는 홈스테이 형태의 숙소 배정으로 입국 전에 미리 배정을 다 드리고 있고요. 현지 입국 후에도 홈스테이 입시를 원하시거나 변경을 원하실 때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지사 오셔가지고
항상 말씀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밴쿠버 도착하시면 굉장히 낯서실 텐데 저희가 이제 공항 픽업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홈스테이로 함께 이동하시면서 간단한 캐나다 기본 정보도 알려드리고 홈스테이 도착해서는 뭐 호스트와의 인사라든지 그리고 그 가정의 간단한 룰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우리가 초기 정착에 필요한 뭐 은행 계좌 개설이라든지 휴대폰 개통 등에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아까 전에 질문에도 나왔듯이 정보가 없으시거나 되게 이제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도 저희가 걱정 말고 입국해 주시면 저희가 가장 정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학 상담이 있는데요. 6개월 미만의 뭐 단기 연수, 뭐 1년 정도의 장기 어학 연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어학 연수 학업 기간을 연장을 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 주셨던 이민을 이제 베이스로 한 그런 컬리지 입학 혹은 유니버시티 편입 등 같은 그런 폭넓은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상담 문의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원래 기존의 대학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가 알렉산더 컬리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문의도 주시고 거기에 관한 그런 영어 과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다양한 상담들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생활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학생분들이 이제 뭐 최소 1년 그 이상 그리고 특히나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으세요. 이제 여기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학업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학생분들이 이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이제 비자 부분이겠죠. 학생들마다 그 상황에 맞는 비자들이 다르게 있고 비자 연장 시기라든지 필요 서류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 비자 연장 서비스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항상 말씀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에게는 필수죠. 이제 대학생들은 주 20시간의 파트타임을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저희가 씬 넘버 발급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지 운전면허증 교환, 뭐 보험가입 등 공부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신경을 안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서포트를 해드리니까 믿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저희 서비스로서는 저희가 이제 그 원어민이랑 함께하는 1:1 튜터 수업이 있어요. 캐네디언 선생님과 함께하는 1:1 튜터를 통해서 부족한 영어 실력도 좀 향상을 시키시고 저희가 그리고 매주 열리는 무료 그룹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때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친구들과 이제 같이 사귈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저희가 항상 1년에 한두 번씩은 1년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저희가 먹거리나 야외 이벤트 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 등에 대해서도 참석을 주시면 저희가 항상 함께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함께 했던 이벤트들인데 여기 오면은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학생과 뭐 직원의 이런 사이보다는 다들 이제 막 형 동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뭐 웃을 일도 많고 이제 울 일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축하 일도 되게 많고 그런데 같이 이제 오시면은 이렇게 좋은 자연 경관과 함께 저희랑 같이 좋은 추억도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사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성공적인 편입을 위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이제 편입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아무래도 가장 먼저 입학을 원하시는 대학이 있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이제 조금 주입식 교육 중심이다 보니까 간혹 본인이 내가 어떤 대학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전공에 확신이 없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미리미리 이제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학교나 전공 등을 선택하시면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각각의 이제 대학이나 전공들마다 조건들이나 입학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희 종교원에서도 항상 상담이 가능하시고 저희 학생분들 중에서 알렉산더 컬리지 입학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저희 안혜서 선생님에게 미리 이제 상담 약속을 정하고 항상 이제 상담을 또 받으시면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원하는 목표를 확실히 세웠다면 이에 대한 이제 과목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공에서 인정해 주는 과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편입을 위해서는 몇 학점을 이수를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알렉산더 콜리지에서는 입학 후에 최초 2학기 정도까지는 꼭 수강 신청 전에 저희 카운셀러 선생님과 함께 미팅을 이제 해가지고 폴 셀렉션을 하도록 이제 권장드리고 있고요. 학생분들과 함께 고민하셔가지고 최상의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항상 도움을 주시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은 아주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점 관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캐나다 명문대학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준수한 학점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각 대학들마다 이제 최소 어떤 몇 학점 이상이 돼야 되는지 그런 기준도 다르고, 그리고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콜리지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학점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알렉산더 콜리지에서는 항상 튜터 수업들이 열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팁을 좀 알려드리면, 해외에서 이렇게 대학을 꿈꾸고 오셔가지고 컬리지를 입학을 하시고 편입을 하시고 졸업을 원하시는 경우에 이게 과정이 굉장히 길어. 일종의 뭐 마라톤과도 같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 본인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되는 과정인데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듯이 저희 종로학원에 오셔가지고 미리미리 상담을 좀 잘 잡으신 다음에 이 길을 잘 걸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학생은 UBC 간 학생인데 이 친구는 최초에 오셨을 때는 거의 대학교 생각은 없으셨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영어를 너무 못하고 있는데 내가 대학은 가고 싶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저희가 이제 알렉산더의 EAP라는 과정을 추천을 하게 되었고, 이 친구는 EAP 과정을 들으면서 영어의 기초와 그 다음에 대학교 방식의 수업을 통해서 적응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UBC까지 가게 됐죠. 그렇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고 이제 타 과목에도 투자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학점 관리를 굉장히 잘하게 되었다는 이런 피드백이 있었고요. 두 번째 학생분은 이 친구는 원래는 사실은 타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캐네디언 친구들과 함께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학점 관리는 조금 힘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기도 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뒤처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에 이제 알렉산더로 편입을 한 다음에는 알렉산더 컬리지에서는 내학기 제도니까 보다 빠르게 편입을 잘 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옮기면서도 원래 있던 학교에 그런 학점도 인정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된 학생이고요. 맨 마지막에 친구는 이제 어학원을 통해 가지고 알렉산더 컬리지의 입학 조건을 맞춘 다음에 알렉산더 입학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에서 제공을 해주는 튜터나 이런 뭐 편입 가이드 그리고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다고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신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처음 왔을 때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요. 모두들 어학연수부터 이제 시작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뭐 편입을 하고 대학까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굉장히 뿌듯한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면 저희가 성공적인 편입을 돕도록 할 테니까 다들 이제까지 이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밴쿠버자 정희식 팀장이었고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이제 나중에 밴쿠버에서 꼭 얼굴 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저희 학교 담당하니까 함께하는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7개의 Q&A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되어서 저희 조금 이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밴쿠버 대학교, 이건 됐구나. 다룬주 대학 편입을 생각하는 학생이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워털루 공대라고 정확하게 목표를 정했는데, 혹시 워털루 공대에 간 학생들이 있나요?
일단 저희 학교에서 워털루 공대를 딱 입학했다라는 제가 학생은 사실 없어요. 기록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네. 이제 UT 같은 경우에 정말 죄송해요. 없었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 그 서로 대학끼리는 컬리지 그 학점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점수 관리가 잘 되었고 그 워럴루에서 요구하는 그 기본적인 과학이나 수학이나 영어 이런 기본적인 과목들이 저희가 매치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편입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BC주가 아닌 경우는 저희가 보장을 해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가실 수 있도록. 하지만 저희는 BC주 대학을 일단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거기가 안 될 경우 항상 차선택은 원래 플랜 B, 플랜 C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양쪽으로 잘 쓰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거 대학원 편입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 너무 아, 안돼요. 네, 대학원 편입은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그 과목들이 4년제 학사학위에 해당하는 1학년, 2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원으로 진학하시기 위해서는 4년제가 다 이미 끝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 과정에서 대학원으로 바로 간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럼 저희 어렵습니다. 현지지사에서는 대학원 진학 이런 것들 카운셀링 해주시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추후에 오셔가지고 저희 밴쿠버 지사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대학교 다이렉트 입학에 필요한 최저 내신과 알렉산더 입학 최저 내신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가시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의 아들의 이야기인데 올해 UBC, SFU, U of T 이렇게 세 곳에 경영학부로 지원을 한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내신이 88%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럼 굉장히 높거든요. A이기 때문에. 근데 U of T 그 메인 학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양대도 생각하시면 한양 그 서울 그 캠퍼스가 있고 안산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메인 캠퍼스가 있고 약간 분교 캠퍼스가 따로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다른데 토론토 그 메인 캠퍼스 떨어졌고요. UBC 경영 떨어졌고요. SFU 붙었습니다. 그래서 88점인데도 불구하고 UBC하고 UOT의 메인 캠퍼스들이 합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등학교 사실 저희 알렉산더 컬리지 같은 그 교육 재단 아래 저희 회사 그 재단 아래에 저희가 고등학교도 있어요. 알렉산더 아카데미라고 그 IB 과정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고등학교도 사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고등학교 정보도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점수가 컬리지에서 넘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높아요. 보면 대학 그 입시에 필요한 점수도 높고 그 발룬티어라던가 이런 어떠한 그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어렵고 편입은 경영대학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학부는 점수만 있으시면 돼요. 봉사활동이 사실 굳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인문하고 공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인문학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회학, 뭐 역사학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심리학, 뭐 경제학 이런 데는 점수로만으로도 편입이 가능하시고요. 오로지 경영만 약간 봉사활동이 필요한데 인문과는 저희가 4.332 그 GPA 평균 만점이라고 했을 때 3.25 이상이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인문학 다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B- B 정도 되시면 많은 학생분들이 SFU, UBC 인문학으로는 좀 수월하게 들어가시고 계신 것 같고요. 공대는 높아요. 점수가 매우 높아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이런 각각 그 과마다 필요하신 GPA 점수라던가 이런 거 저희가 다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등학교에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편입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지금 반수를 생각 중인데 언제부터 입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캐나다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혹시 반수 뭔지 아시나요? 제가 그거 여쭤볼 반수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는데 보통 재수는 아예 대학을 안 가는 거? 재수는 알아요. 고등학 바로 안 가, 네. 그러니까 한 번 못 가거나 안 가서 다시 하시는 분들. 네. 네. 반수는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내가 수능 한 번 더 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데가 반수예요. 네. 죄송해요. 그럼 반수의 학생, 죄송해요. 반수를 생각 중인데 혹시 UBC 그 알렉산더 컬리지 언제부터 입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캐나다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일단은 제가 캐나다에 먼저
그 입국이 가능한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 되게 뉴스인데 그 에어 캐나다 인천하고 새로 열었다는 얘기 들었지만 2주의 쿼런틴이라고 하죠. 자가격리가 필수예요. 필수인데다가 그 자가격리 동안에 내가 음식 조달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생활을 할 거고 이러한 그 플랜을 적은 디테일한 것을 꼭 제출하셔야지만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들어오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걸 좀 늦출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서 제가 보통 많이 이거 정말 많이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1, 2학년이다. 빨리 오세요. 차라리 빨리 오셔서 빨리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는데 3학년 2학기, 3학년이에요. 저는 그냥 배출로 일단 따고 오시는 게 더 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3학년 2학기에 계신 분들은 반학기만 정말 반년만 더 하면 4년제 일단 하나 보장하고 여기 와서 시작해도 늦지 않거든요. 이미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교 학점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편입 시에 한국에서 이수한 학점도 인정이 되는지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정확하게 어떤 과목이 어떻게 인정된다라는 것은 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그 학습 개요라고 그러죠. 실라버스를 제출할 때까지 그 통지가 올 때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모든 과목이 되는데 이렇게 사실 쉽지는 않죠. 많은 과목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연계가 되는 과목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이 저희 학교에서 코어 전공 제일 필요한 거는 기본 틀은 저희 학교에서 하고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 학교에서 점수 채워서 들어가시면서 한국에서 이수했던 1, 2학년에 해당하는 과정들을 또는 3학년까지 또 이렇게 지원을 해보셔서 한 4, 5개까지는 많이들 그 학점 인정을 받는 케이스들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1, 2학년이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늦게 계신 것보다는 빨리 오셔서 시작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거의 끝나간다? 그럼 이왕 거의 끝나가니까 맞아 끝내시고 뭐 반년이니까 그동안 영어 공부하시면서 대학 얼른 끝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추가 이게 다른 분 질문인데 이게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한국에서 공학사를 취득한 상태인데 UBC 경영학과로 편입이 가능할까요? 공대 학사학위 말씀하시는 거죠? 공학사. 네네네. 네, 공학사를 그러니까 전혀 뭐 한국에서 이걸 취득했다고 다시 여기 와서 취득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가끔 그 포스트바클러렛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이수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후의 과정, 뭐 MBA나 이런 거는 과거에 뭐를 했는지를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배출러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다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시진 않으세요. 약간 아마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대학교 4년을 끝내셨는데 네. 다시 이제 그 알렉산더에 들어가서 뭐 1년 정도를 하고 편입을 했을 때 내가 학점 어려운데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지원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학점 인정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트랜스크립 보낸다고 자동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거는 자동으로 인정이 되는데 같은 BC주 안에서 그걸 맞춰서 저희가 서로 어그리먼트 그 계약이 맺어진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적증명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인정되지만 한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이수하신 그런 학점들은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저 이거 트랜스퍼 되는지 요청합니다 라는 형식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시고요. 그걸 신청하실 때는 성적증명서, 원본 성적증명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과목당 내가 학점 인정이 될 것 같은 그런 예상하는 그 과목들에 일일이 그 학습 개요가 나와 있는 뭐 몇 시간의 강의를 했고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 이런 디테일이 나와 있는 실라버스를 영문으로 학교 측에서 받으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 부분을 대학에서 리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답변이 4년제 대학교 측에서 답변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100% 이만큼 인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가능은 하시다라는 거.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학할 때 그 전공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들어가는지 그리고 수강 신청도 직접 그리고 수강 신청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 부분이 질문이 왔어요. 일단
죄송해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조금 다시 한번 입학할 때 이제 전공을 선택하고 들어가는지. 네네네네네. 일단은 입학할 때 전공을 선택해 주시면 저는 상담하기 매우 편하고요. 네, 만약에 되게 선택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 경영 가고 싶고, 아니면 인문학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건축도 하고 싶다고 그러고 하시고 되게 다양한데, 이제 확실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를 때, 근데 너무 잘된 건, 다행인 것은 보통 4년제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이든 졸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전공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공에 해당되는 과정은 거의 어쩔 때는 반 조금 넘거나 반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 반 이외의 학점들은 교양이라는 과목 또는 내 전공에서 벗어난 과목을 무조건 있어 하셔야 돼요. 뭐 그게 과학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전공이 심리라면 심리가 아닌 뭔가 그 심리학이 아닌 다른 뭐 경제학이라던가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라던가 이런 내 전공이 아닌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첫 학기, 두 학기 때 골고루 들으시라고요. 모든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심리학도 들었고, 사회학도 들었고, 뭐 경제학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전공이 경제를 나중에 결정을 했다면 이 심리학과 사회학은 교양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반대로 저 심리 너무 재밌어요. 심리학 쪽 아니면 범죄심리학자 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러면 심리학이 전공 과목으로 코어 과목으로 사용이 되실 것이고, 경제학과 사회 과목들은 교양으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학기와 2학기에는 뭐 골고루 컴퓨터 사이언스도 관심 있다. 그럼 사이언스 크레딧으로 이수하시면 되니까 다 졸업 4년 뒤에 쓰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대신에 3학기가 되기 전에는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도 자꾸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잃어버리는 크레딧이 생길 수 있어요. 단 한 과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정말 공대, 엔지니어링은 교양이 많이 요구가 안 돼요. 딱 그 필요한 코어 과목 1학년 과목만 해가지고 얼른 2학년으로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공대만 아니라면 다른 학과들은 얼마든지 한두 학기 정도는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만 제가 미리 더 말씀드리면, 제가 2학년, 3학년 편입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학과가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학과들은 무조건 2학년으로만 편입하게 되어 있는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과 따라서 또 다시 또 설명드리고, 요 학과는 최대한 빨리 1학년 8과목에서 10과목 이수하시고 얼른 2학년으로 넘어가세요 하는 학과와, 많이 하시기 희망하신다면 얼마든지 20과목까지 하시고 3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다 따로 또 저희가 드리게 될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도 이건 되게 궁금해요. 미국 대학으로도 편입이 가능할까요? 제가 다른 주는 많이 봤는데, 미국에 가신 분이 저한테 미국이 됐어요라고 연락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 연락을 주신 분이 없어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의 이수하신 크레딧도 캐나다 대학으로 인정되니까 뭐 다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같은 국가가 아니고 나라가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미국에 이렇게 저 어느 대학으로 예일대를 가고 그럼 얼마나 좋겠지만 참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사례를 아직은 저희 학생 중에 제가 들은 사례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1시간 20분 가까이 진행했는데 되게 금방 네네. 갔어요.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사실 웹 세미나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내용밖에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만큼 이제 자기에게 맞는 플랜이나 계획이나 뭐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 종로유학원 찾아주시면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뭐 언제든지 종로유학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성공이 저희 종로유학원의 성공이니까요. 세미나 많은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